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절대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생애 1984년 1월 8일 강원도 원산시에서 김정일과 그의 두 번째 부인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났다. 형 김정철과 여동생 김여정은 고용희 소생으로 친남매이며 김정남은 김정일의 첫째 부인 성혜림 소생으로 이복 형제이다.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은 김정은이 성질이 급했고 인내심이 없었다고 회고하며 김 위원장의 어머니가 그만 놀고 공부를 더 하라고 꾸짖자 김 위원장이 단식투쟁으로 맞섰던 일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김정은은 키가 크고 싶어서 농구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8살에 선물 받은 장군복을 입었고 분장성들이 충성에 맹세를 하여 이때부터 후계자로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스위스 베른의 공립학교인 리베펠트 슈타이널 칠리에서 재학했다. 스위스 유학 당시 그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며 당시에는 스위스에 있는 북한 대사관 운전기사의 아들로만 알려졌었다고 한다. 그가 살던 베른시 당국조차도 그가 북한 대사관 직원의 아들 박운으로 알고 있었다. 학부모 참여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갖가지 변명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정은은 자신과 가장 친한 미카엘로와 또 다른 한 친구를 가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살던 집은 스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집 자체는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조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를 도보로 걸어다닐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다만 데일리메일의 인터뷰에서는 내부에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있고 개인 요리사, 운전수, 개인 교사가 있었다고도 했다. 미카엘로는 김정은의 집에 갈 때마다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미카엘로는 김정은의 집에 갈 때마다 그의 여동생 김여정을 만났고 돌봐주는 어른들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후일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 부부이다. 김정은의 농구 사랑은 집에서도 계속됐다고 하며 미카엘로는 그와 마이클 조던이 나오는 미국 영화물을 보거나 같이 게임을 즐겼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정은은 이따금씩 스키를 타러 다녔다고 하는데 마식령 스키장에 큰 공을 들인 걸 보면 스위스 생활이 확실히 큰 영향을 끼친 듯하다. 고학년이 끝날 때쯤 김정은은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미카엘로에게 자신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미카엘로는 이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믿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농담으로 넘겼다고 한다. 2013년 김정은은 미카엘로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던 그에게 대사관 직원들을 보내 그를 평양으로 초청한다. 스포트라이트 측에 제공한 자료들에 따르면 미카엘로는 2012년 7월 21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은을 만나 굉장한 환대를 받았다. 리설주는 물론 김여정도 참여한 식사 자리가 있었고 김여정과도 반갑게 제외했다고 한다. 미카엘로는 자신이 알던 박운이 악명 높은 북한의 독재자가 되어서 자신 앞에 서자 어떻게 불러야 할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그는 하던 대로 그를 운으로 불렀고 따뜻한 포용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북한 귀국 후에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후계자로 기회를 잡을 목적으로 2년 동안 전사한 대남공작원의 아들이라는 위장신분으로 인민군 하전사 체험을 했다고 한다. 신분을 감췄다고 하지만 김정일의 아들이니 신분을 감춘 호위병 한 명이 대동했다. 그렇지만 나름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고 한다. 당시 김정은은 신분을 감춘 채 최전방 부대 신병으로 입소해 대략 6개월 정도 고된 군 생활을 체험했는데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불침번도 서고 얼차려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군 내에서 횡행했던 여러 군 부조리도 겪었다. 이후로는 자리 잡았다지만 2년 만에 조기 제대하게 되었다. 이때 김정은을 잘 돌봐준 군인들은 김정은이 집권하자 크게 출세했으며 반대로 김정은을 갈궜던 군인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기도 했다. 특히 김정은을 잘 보살펴준 군대 선임병은 군관이 되고 김정은의 최측근 현송월과 결혼하는 등 크게 출세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성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현송월의 남편은 박시철이라는 사람인데 북한군 체육단인 7.27사단 정치위원으로 겨우 중잘 계급밖에 안 되고 김정은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출신 탈북자들도 김정은이 언더커버로 군복무를 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믿지 않는다고 한다. 숙청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 권력 승계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 기반을 의식하여 자신의 고모부이자 정치적 후견인인 장성택과 김정남으로 대표되는 친족들을 비롯해 많은 군 장성들을 사소한 사유만으로도 목숨을 빼앗는 공포 정치를 펼쳤다. 그 덕에 후계자 수업이 덜 끝난 상태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최고 권력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 세계를 확실히 휘어잡은 것 같기는 하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이 권력 정면에 나선 2012년 7월 이후 사형당한 고위 간부는 100여 명에 달한다. 전수란 국정원의 발표 소스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16년에 발간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백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국정원 산하 김정은 집권 이후 총살 처형된 간부들은 2016년 기준 총 140여 명으로 2012년 3명, 2013년 30여 명, 2014년 40여 명, 2015년 60여 명이라고 한다. 성격 김정은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 김정일은 아들인 김정은이 자신을 꼭 닮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고 한다.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 김정은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후지모토를 대단히 적개심 어린 눈으로 봤다고 한다. 후지모토가 손을 내밀었는데 바로 잡아주지도 않았고 아버지 김정일이 정은아, 후지모토 씨야. 악수해야지? 라고 타이르자 마지못해 손을 잡아주었다고 한다. 후지모토는 개인적으로 김정은도 분명 반일 교육을 받고 자랐을 테니 자신을 처음 봤을 때 이놈이 그 말로만 듣던 일제놈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그때를 회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김정철과 김정은은 서로 팀을 꾸려 농구 시합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난 뒤의 모습을 보면 두 형제의 성격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한다. 형인 김정철은 시합이 끝나면 팀원들에게 수고했다면서 격려해주고 웃으며 마무리했지만 김정은은 시합이 끝나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팀원들을 불러 세워놓고 동무 그럴 땐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패스를 해야지 라면서 꼭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후지모토는 김정은이 10대 시절에 후지모토와 몰래 담배를 피우면서 넌지시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우리나라 인민들은 어떻게 살까? 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심을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한다. 후지모토는 이때 김정은이 고작 지금의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제법 인상 깊었다고 회고했다. 초등학생 때는 후지모토 겐지가 물고기를 낚으면 보트 가장자리로 다가와 자기에게 달라며 낚시대를 빼앗고선 자기가 잡았다고 기뻐했다고 한다. 2014년 7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자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시진핑 개새끼라고 욕을했으며 중국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러시아, 동남아로 교류를 하라고 지시했다. 주성화 기자는 김정은이 인테리어 집착증에 걸렸다는 정신과 소견을 냈다. 1년 반 동안 회의실 인테리어를 10번이나 바꾸는 등 회의실 치장에 돈을 퍼붓고 있다는 게 북한이 공개한 사진 자료만으로도 드러난다. 도청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 비만 2010년 사진. 이때까진 그래도 통통한 정도였다면 이후에는 살이 매우 쪄서 이젠 이 사진이 리즈 시절이 되어버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도 많이 봐서 이젠 동네 형 느낌까지 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지도자의 풍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배불리 먹이고 재어 살을 찌운 듯하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살을 많이 찌워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아직 30대 정도로 나이가 젊어서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다.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이 바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그의 형 김정남이 생전에 그랬듯이 중장년이 되고 나서 고생할 가능성도 꽤 된다. 2014년 5월 8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이 살이 많이 쪘다는 기사를 썼다. 고무부를 숙청한 이후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폭음과 폭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100kg로 추정되던 체중이 120kg로 불었다고 한다. 김정은은 현대인의 건강을 좀먹는 삼신기인 비만, 흡연, 음주를 모두 지니고 있다. 비만의 경우는 그냥 비만도 아니고 저 젊은 나이에 벌써 고지혈증에 걸려있다.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어린 시절부터 음주와 흡연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할 때도 직접 성냥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비만, 음주, 흡연이라는 건강에 안 좋은 삼신기를 모두 장비해서 젊은 나이임에도 김정은의 건강이 나쁘리라는 분석이 나오는 판국이다. 특히 비만이야 고도비만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다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고도비만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음주와 흡연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실제로 2014년 신년사 음성을 분석한 결과 4초 간격으로 숨을 허덕거림을 포착해 건강 이상을 의심받는다. 찍히는 사진마다 뒷짐을 지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데 이건 숨이 차서 그런 거라고 한다. ICBM 발사 현장에서도 담배를 들고 다닐 정도로 애연가다. 또 맥주를 매우 즐긴다고 한다. 2013년 양조장을 갖춘 독일 맥주집 비어가르텐을 평양에 열어달라고 독일 맥주회사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일화가 있고 독일산 맥주를 꾸준히 구매했다. 행사장에서 북한산 맥주와 대한민국산 맥주를 비교하며 남조선 맥주는 정말 맛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 한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2023년 5월 31일 국가정보원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 체중이 140kg대 중반이며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이 심하며 불면증을 앓고 있는 등의 건강 이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졸피뎀과 같은 약물을 구하려고 있었다고 하지만 김정은 스스로 더니 말보로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 2022년 말부터는 김정은의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됐는데 국정원에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졸피뎀은 술과 함께 복용하면 몸유병, 호흡곤란 등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그의 알코올 의존을 감안하면 상당한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치.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만큼이나 사치를 즐기는 독재자로도 유명하다.
김정은의 비자금은 조선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며 전시 도주를 위해 스위스은행, 오스트리아, 중국, 러시아 등의 차명 계좌들을 개설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재산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북한 해커들의 해킹, 불법 밀수, 마약 매매, 무기 수출 등을 통해 충당되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통해 김정은에게 들어갈 검은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국정원 첩보에 의하면 4년간 김정은이 사치품 구매에 쓰인 돈은 하나로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의 질의에서 북한 예산이 1년에 약 7조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약 6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에 쓴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유화파가 집권하던 시기에도 김정은의 사치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사치품은 최측근의 충성 유도용 선물로도 쓰이는 것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도 매우 사치스러우며 술로는 보르도 와인과 크리스탈 샴페인을 즐긴다고 한다. 음식으로는 에멘탈 치즈, 최고급 와규, 스시, 샥스핀을 즐긴다고 한다. 김정은이 즐기는 음식들은 최고급 식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인이 먹는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된다. 메르세데스 벤츠, 랜드로버, 람보르기니, 부가티, 코닉세그, 마이바흐 등 총합 200억 원에 가까운 고가의 외제차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2020년 현재 그의 주 관용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S650 풀만 가드와 마이바흐 그 밖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가드,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57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등이 있다. 자녀 김정은의 자녀 관계 사항은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김정은의 자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진 것은 2013년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데니스 로드먼은 김정은의 별장에서 딸을 안아봤다며 그의 이름을 주애라고 알렸다. 이후 북한과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사력을 다해 김정은의 자녀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7년경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를 공식적으로 보도하며 김정은의 자녀 관계에 대해 다시 재조명됐다. 김정은의 첫째 아들의 체격이 왜소하다는 추측성 기사 외에도 다양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2023년 2월 위와 같은 보도들에 대해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첫째 자녀가 아들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체격이나 건강 이상 등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23년 3월 대한민국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첫째 자녀 성별이 남성이란 것을 확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이미 외국의 정보기관과 공유하며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첫째 자녀가 정신 및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점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둘째 자녀인 김주애는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며 승마, 수영, 스키 등의 취미를 갖고 있는데 승마 실력이 뛰어나 김정은이 매우 흡족해했다는 정보를 밝혔다. 또한 셋째 자녀 출산 사실은 확인되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당 영어 실력은 듣기 정도는 약간 되는 수준이고 말하기는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부담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릴 적 유학한 스위스가 독일어 강세 지역인 만큼 독일어는 자신 있다고 한다. 우리민족길이나 노동신문 등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김정은이 있는 사진 위로는 마우스 커서가 못 올라가고 숨도록 설정해 놓았다. 반대로 김정은이 나와 있지 않은 사진은 그 위로 커서가 잘만 보인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명 최고 존엄은 항상 앞에 노출되어야 하고 커서가 김정은을 가리는 게 모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하였다고 한다. 만약 김정은이 사망하고 4대 세습이 이루어진다면 김정은의 태양상 초상화도 각 가정과 주요 기관에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